하늘의 빛깔을 고스란히 닮은 색. 천년의 세월을 견디며 오히려 더 깊어지는 푸른빛 쪽빛은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멋을 지녔다. 자연의 멋을 인간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천연염색의 묘미다. 서울 종로구 권농동. 도심 한복판에서 천연염색을 하는 장인이 있다. 세상이 도시화되고 첨단 기술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벌써 사반세기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천연염색을 고집해온 장인. 천연염색장 홍루가 선생이다. 하늘의 빛깔을 닮아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빛깔. 쪽빛의 오묘한 매력에 그는 푹 빠져있다. 천연염색의 최고봉은 단연 쪽염이다. 천년을 견디는 색으로 천연염료 중 유일하게 푸른 빛을 낸다. 쪽은 인도가 원산지인 일년생 풀로 지금도 인도에선 쪽에서 우려낸 물로 청바지를 만든다고 한다. 우리도 해방 전까지는 쪽염료를 많이 썼다. 하지만 한국전쟁 후 외국에서 화학염료가 들어오면서 손이 많이 가는 천연염색 기술이 거의 사라졌다. 쪽이라는 건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런 식물들인데 일년생 풀이에요. 일년생 풀인데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청색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염료식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식물들은 떨어지면 누렇게 변하는데 이 쪽풀은 떨어지면 죽으면 시꺼멓게 변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보면 저기 여기 잎사귀 하나가 아주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는데 이렇게 시꺼멓게 이게 아주 진한 남색이거든. 이런 식으로 변하죠. 잎사귀에 그 쪽 색소가 들어있는 거거든. 사실은 나중엔 저희는 이제 잎사귀만 여기에서 이제 염료를 추출해서 쓰는데 아주 특이하고 재밌는 식물이에요, 이게. 천연 재료 중 유일하게 푸른 빛깔을 내는 쪽은 하늘색을 닮았다고 해서 오히려 하늘을 보고 쪽빛 하늘이라고도 한다. 천연염료, 화학염료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화학염료는 그 옷감에 물을 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학색소거든요. 근데 천연염료는 저희들은 자연에 있는 그야말로 자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여러 가지 꽃이라든지 열매, 나무 그런 자연에서 나오는 색소를 우리 인간들이 응용을 하는 거죠. 응용을 해서 그것을 옷감에 물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인체 친화적인 천연염색의 가치는 이루 셀 수가 없을 정도다. 홍루가 장인이 천연염색에 발을 들여놓은 건 전통 매듭장인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전통 매듭 장인이십니다. 전통 매듭 장인이신데 그 70년대 때 가장 활동이 왕성하셨을 때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부 매듭하는 실도 전부 화학 염색된 실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다가 이왕이면 정말 전통적인 우리 옛 선조들이 실에 자연 염색을 해서 매듭을 꼬았던 것을 다시 한번 재현을 하시겠다고 해서 염색을 이제 해보시기 시작을 했죠. 그 염색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모든 염색들은 다 되는데 이 쪽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아주 오래전 예전부터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쪽이라고 하는 식물이 일년생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년생 식물이라는 것은 씨앗을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멸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국내선 도저히 구할 길도 없었고 그때 하시는 분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계시는 지인을 통해서 밥 숟가락 한 숟갈, 딱 한 스푼을 이제 구해가지고 오신 거죠. 문익점 선생이 붓뚜껑에 목화씨를 가져와 이 땅에 목화 재배의 기회를 마련한 것처럼 우리의 전통 쪽염의 재현은 그렇게 시작됐다. 홍루가 장인이 천연 염색에 빠진 건 대대로 전해오던 예술적 끼가 드러난 것일지도 모른다. 그가 요즘 몰두하는 것은 천연 염색을
학문적, 기술적 차원에서 접근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천연 재료를 발굴하는 것부터 무늬를 만드는 기술, 색이 잘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 등 천연 염색은 공부를 할수록 무궁무진한 세계다. 한 20여 년 정도 전에 저희들 염색을 보면 그저 침염이라고 하죠. 그냥 원단을 염액에 넣어서 큰 원단에 한 가지 색깔만 내는 그런 색깔, 그런 형태의 염색들을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제가 염색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좀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해외, 일본이라든지 중국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녀보면 그냥 단순히 침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염색을 이용해서 굉장히 좀 예술적인 그런 회화적인 그런 표현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좀 접목을 시켜서 좀 많은 전파를 하면 우리나라의 염색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발전이 있겠다라고 해서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많은 걸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걸 또 국내에 와서 또 여러 사람들한테 또 가리키고 알려주고 해서 그분들이 또 배운 걸 가지고 또 좀 더 멋지게 또 발전시키고. 천연 염색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 문화재로 지정되는 쪽염색. 쪽은 4, 5월에 파종해 7월 말쯤 이른 새벽에 수확한다. 수확한 쪽잎을 큰 독에 담아 돌로 눌러놓고 며칠 후 풀을 걷어내면 독 안에 인디칸이라는 갈색의 액체가 남는다. 여기에 굴이나 꼬막 조개를 구워 만든 석회를 넣고 당그레질을 해주면 니랑, 즉 쪽염료가 완성된다. 여기에 잿물을 섞어 발효시키면 쪽물을 들일 염료가 준비된다. 쪽염에는 산화, 환원, 숙성, 발효 등 천연 염색의 근본 원리가 모두 들어있어 우리 조상의 자연 친화적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게 지금 쪽염색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염색을 하고 하루에 한 2번에서 많게는 한 3번 염색을 하고 또 깨끗이 이 지금 염료 안에는 잿물이라는 게 담겨 있거든요. 잿물을 다 빼주고 또 하고 하기를 15번에서 20번을 해야 진짜 우리가 말하는 쪽빛이라는 진한 남색이 나와요. 얼핏 보기엔 하찮게 보이는 풀에서 고운 빛깔이 나온 걸 바라볼 때 그는 희열을 느낀다고 한다. 이 염색을 했을 때 이 색깔이 이쁘게 나오면 염색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이 쪽도 할 때마다 색깔이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 그때 염색이 되면 너무 이쁘고 그럴 때 제일 행복하지. 막 설레이고 제일 행복해요 이때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전통 매듭을 하시면서 70년대 때부터 이제 염색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엔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었는데 사실 염색 작업이라는 게 이 작은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좀 큰 일을 할 때는 이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워낙에 뭐 헹구고 널고 하는 것들이 무겁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어머님 하실 때는 뭐 염색에 대한 책도 거의 없었고 어머니 일을 이제 그냥 뭐 사내니까 집안에 또 아들이 하나니까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정도만 했었죠.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해오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염색 그 전통 공예하시는 서미 공예하시는 자수, 매듭, 뭐 한복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3, 4, 5 모여서 뭐 한 3박 4일 이렇게 워크숍 개념으로 저희 천안에 그때 이제 쪽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농가에서 염색할 때 도와주러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 도와드리고 천을 이제 그 밭에 위에 빨래줄에 한번 널어놓고 평상에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하늘에 이렇게 비치는 그 천들이 그렇게 이쁜 줄을 처음 알은 거죠. 그때 이제 여름이었으니까 하늘 아주 파란 하늘이었죠. 거기에 뭐 형형색색 천들이 널리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뭐 어머니를 돕고 그래도 그렇게 뭐 이쁘다 어쩐다 이런 감성이 없었는데 그날은 뭐 어떤 큰 뭐 한마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아주 굉장히 큰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네 하면서 저도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제 디자인 전공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평생
천직으로 생각을 하고 늘 인터뷰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그냥 이 일에 미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공예 하는 거는 사실 크게 현대공예에 비해서는 돈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좋아서 미쳐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 처음 천연 염색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미술을 전공한 그에게 사람들은 의아한 눈초리를 보내곤 했다. 힘들고 돈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는 우려였다. 단 몇 분이면 끝나는 화학 염색을 놔두고 굳이 보름 넘게 걸리는 천연 염색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환경과 인체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시키지도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기 때문이다. 실을 염색하는 것은 천을 염색하는 것과는 또 다른 복잡하고 반복적인 작업이다. 까다롭고 어려운 이 일에 고맙게도 아들이 나서서 함께하고 있다. 잘 되고 있어? 실은 그렇게 하면 이게 뭉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회전시켜서 돌리라고. 네. 실은 그냥 막 하면 이게 엉키거든. 네. 그 약간 이 높이 올려서 이렇게 돌려. 그렇지. 천천히. 헹굴 때도 헹구지 말고 힘들듯이 헹구죠. 돌려서. 저희들이 이제 전통 공예 가족이다 보니까 어머님이 매듭을 하시고 제가 염색을 하고 제 여동생이 또 전통 조각보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 조각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1회 전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아들까지 이제 지금 또 대를 이어서 염색을 하기 때문에 아들까지 해서 지금 3대째. 아들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타고난 예술적 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나 보다. 둘이 함께 염색을 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장인과 제자의 모양새다.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긴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사실 뭔가 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무슨 일을 아버지가 저한테 시키면 저는 누가 뭐 이렇게 시키던 저는 무조건 왜라가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키는 이유에 대한 걸 알아야 저도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싸우는 것 같아요. 사소한 걸로 되게 많이 싸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사호하면서 사이 좋은 척 하는데 사실 되게 많이 싸우기도 되게 많이 싸우고. 근데 그 반대로 또 저는 항상 붙어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옆에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더 좋죠. 홍루카 장인은 아들의 관심과 애정이 천연 염색의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는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단순히 배우는 단계를 넘어 염색이라는 업을 체득하는 순간 깨달음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들도 이제 소미공예 대학에서 소미공예 전공을 했었고 대학에서 잠깐 천연 염색에 대해서도 뭐 공부를 접해보기도 했지만 우리 가족 전시회를 하면서 한번 이제 권유를 했더니 본인이 또 흔쾌히 했고 또 나오는 작품을 봤더니 나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건 전통 염색인데 전통 염색을 현대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현대적으로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런 부분은 내가 아들한테 참 높이 평가하는 부분인데 근데 아직은 20대들이 이런 전통 공예를 정말 우리처럼 좋아서 미쳐서 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들도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내버려 두고 있는데 본인이 얼마나 보통 일반인들도 직장 다니다가 뭐 좀 따분하고 뭐 마음에 안 들어오면 몇 년 다니다 그만두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죠. 일단 본인이 좋아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지 가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저는 절대 반대거든요. 조선시대엔 반물이라 불렸던 쪽염. 하늘의 빛을 닮은 쪽빛은 남색, 감색이라고도 불린다. 아유 진짜 가물어가지고 큰일이다. 수확철을 앞두고 농장을 찾은 홍루카 장인 부자. 올해는 가뭄이 길어 작황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다.
그냥 가물어서 이거 어떡하냐. 큰일이다, 큰일이야. 쪽은 방충 효과가 뛰어나 쪽으로 염색된 옷들이 수천 년 후에도 썩지 않고 발굴되는 경우도 있다. 항균, 소독 성분도 뛰어나 모기 물린 곳에 문지르면 가려움이 없어진다고도 한다. 인도와 이집트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파됐다. 해외에는 염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재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염료를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작가들은 그걸 사다 쓰는 그런 분업화가 좀 돼야 된다고 늘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퍼져서 이제 재배를 해서 염료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수업용으로 교육용으로만 조금 하고 옛날에 할 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이거는 작가들이 직접 재배하고 염료 뽑고 이러기가 진짜 힘들어요. 일본에는 전부 다 분업화가 돼 있거든. 우리도 그렇게 분업화를 하자 해서 이제 한 2, 3년 전부터는 분업화돼서 이제 많이들 하고 있고, 뭐 지금도 국내에는 뭐 본인이 직접 재배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는 이게 세월이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사다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쪽 염색은 과정이 어렵고 까다로운 데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일이어서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전문 장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분야였다.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옛것이 사라진 우리 사회가 지금이라도 복원하고 보존해 가야 할 전문 분야인 것이다. 천연 염색의 발전을 통해 우리 전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홍록가 장인. 그는 삼청동 문화센터와 서울은 공방을 오가며 천연 염색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함께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제자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는 베풀어라. 뭘 하나도 베풀고, 우리 보통 이 다른 데는 잘 어떤지 모르지만 뭘 하려 그러면 나만이 알고, 이거는 나만이 알고 있는 거다. 이걸 함부로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으면 함부로 못 가르치고 나만의 노하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베풀고 알려주고 자꾸 알려라. 근데 말로 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새로운 기법을 하나 염색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내가 말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절대 내 수준 정도로 못 따라오거든요. 그럼 말이라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베풀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좋은 평가도 듣고 좋은 소리도 듣는 건데, 사실 자기만이 알고 이걸 마치 자기 걸 뺏기면 모든 게 다 끝나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누군가가 뭔가 너한테 뭘 요구를 할 때는 항상 알려주고 베풀고 그렇게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또다시 그 사람들이 또 쫓아올 테니까 넌 또다시 또 위를 향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달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계속 이제 후배들이나 후진들이 자꾸 저를 따라오겠죠. 영원한 탑은 없는 거거든. 저는 또 그게 뒤지지 않게 해서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자꾸 해서 또 자꾸 달려가야죠.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보통 보면은 뭐 나만 알고 있어야 돼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건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섬유공학 석사 학위를 딴 홍록가 장인. 박사 학위를 가진 인간문화재가 꿈이라는 그는 경험과 감에 의한 연구를 넘어 천연 염색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학문적 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전에 한번 어디 자리를 갔더니 어느 염색인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자기가 참 존경하는 분이다라는 표현을 쓰길래 내가 굉장히 겸연쩍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그렇게 뭐 아직 원로의 그런 염색인도 아닌데 존경이라는 표현을 듣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내가 너무 죄송스럽다고,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모든 예술 계통이 그래요. 모든 보면 예술 계통들이 사실은 서로 이렇게 좀 뒷담화에 대한 평가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 남들한테 그런 말에 오르내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이죠. 천연 염색은 천연 섬유에만 물이 든다. 화학 섬유가 섞이면 물이 들지 않는다. 자연적인 것끼리 통하는 오묘한 신비, 그 깊은 매력이 바로 홍록가 장인이 천연 염색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저에게 전통 염색은 꿈이자 설렘인 것 같아요. 늘 잠들기 전에 어떤 염색을 어떻게 할까 꿈을 꾸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염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늘 설레임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